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미국으로 와서 적응해 나아가는 이야기들 중에 최우선 과제였던 아이 데이케어 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직을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된 경우라 미국으로 건너오자마자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 오기 6개월 정도 전부터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대기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을 구하는 방법,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동네 아이다호, 보이지 메리디안 이 정도의 데이케어와 프리스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고 참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미국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기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케어는 한국의 어린이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보다는 아이를 보호하고 보육,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들을 위주로 아이를 케어해줍니다. 저희 동네 데이케어의 일반적인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아이를 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고 계속 맡기려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만 0세 6개월 정도부터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를 하는 아이들, 분유를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받아가지고 잘 돌봐줍니다. 주로 만 3세부터는 프리스쿨을 보내게 되는데요. 프리스쿨은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거에서 넘어서서 뭔가를 가르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소셜 스킬을 가르치거나 함께 책을 읽거나 또 알파벳, 숫자, 색깔, 도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놀이의 비중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교실에서의 규칙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런 규칙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데이케어와 프리스쿨이 함께 있는 교육기관도 있고 프리스쿨부터만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만 3세가 되면 프리스쿨부터 기간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만 5세가 되면 킨더에 가면서부터 드디어 이제 공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드디어 공교육, 즉 무상교육에 들어갑니다.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킨더를 같이 붙여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 4세는 프리스쿨 중에서도 이제 곧 킨더에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프리킨더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을 준비하는 학년이므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 이제 이런 기관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투어를 다녀보고 직접 아이를 보내본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비용. 비용은 보통 0살에서 1살 반,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비쌉니다. 더 어릴수록 시시각각 케어가 필요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손이 많이 가고 아이와 선생님의 비율도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비싼 것 같고요. 2살 그리고 3살 나이가 먹을수록 비용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저희 아이 경우는 만 2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주당으로 그 튜이션 피를 받아갑니다. 2살 때 비용은 주당 $280였어요. 그때는 아이가 기저귀를 하기도 했고 또 아이와 선생님의 비율이 8대1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 3살이 된 지금은 주당 $260를 내고 있습니다. 만 3살 이후부터는 아이와 선생님의 비율이 12대1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 달에 약 $1,200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킨더부터가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교육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몇몇 기관을 이제 투어하고 전화로 이제 물어봤을 때 보니까 어떤 곳은 아침,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을 모두 부모가 준비해가지고 싸오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이제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오고 간단한 간식류, 스낵류는 이제 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아이를 보낸 곳은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 간식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원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한국 어린이집에서 주던 그 따끈따끈한 밥이랑 국이랑 영양가 있는 반찬들이랑 다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보면은 아침에는 빵이나 시리얼이나 과일 이런 간단한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점심은 또 뭐 샌드위치가 나오는 날도 있고 피자가 나오는 날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운 야채, 당근, 브로콜리 또는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는 크래커, 비스켓, 뭐 빵 이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물 한 컵을 같이 줍니다. 아이가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기는 할 텐데 그 메뉴 자체가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 많이 먹지 않고 항상 좀 배고프게 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점은 제가 집에서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 이런 야채들을 아무리 이제 열심히 먹이려고 해도 아이가 잘 안 먹었어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그 주변 아이들이 다 같이 그렇게 야채들,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거를 먹으니까 자기도 따라 먹더라고요. 네, 야채를 잘 먹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돗물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 먹고 싶다고 하자 선생님이 그냥 그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바로 수돗물 탭 워터를 틀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생활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신발을 신고 생활합니다. 밖에 놀이터라든지 실외에서 활동할 때나 실내에서 활동할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는 낮잠을 잘 때까지 언제든지 신발을 신고 생활합니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아이가 잠잘 때만이라도 신발을 벗어도 되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그런 자기네 규칙이 이제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혹시 네가 잠잘 때 정말 불편하면 신발 잠깐만 벗어놓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아이가 그래도 선생님이 다시 신겨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는 참 엄마 걱정보다도 훨씬 더 잘 적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들은 주로 이제 대부분 그림 그리기, 노래하고 춤추기, 놀이터에서 뛰어놀기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활동을 주로 합니다. 소풍을 간다거나 현장 학습을 간다거나 이런 체험학습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학부모를 이제 원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하는 활동들이 있기는 하지만 센터 내에서 함께 그림 그리기, 그리고 함께 점심 먹기 이런 것들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야외 활동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계속 밖에 나가서 노는 것 같아요. 바깥놀이가 아이들이 신체를 움직이고 발달에 나가는데 필수이기는 한데 정말 많이 나갑니다. 저희 아이가 좀 얼굴이 하얀 편이었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오면서 얼굴이 약간 이제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 좀 변해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배워오기도 하는데 생활 습관과 규칙을 좀 배워옵니다. 밥을 먹을 때는 all done and go play 이렇게 그리고 다 먹기 전엔 놀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먹은 다음에 all done, then you go play. 다 먹었으면 가서 놀아도 돼. 이렇게 먹고 나서 논다. 뭐 먹는 중에 돌아다니다거나 먹는 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고 이런 규칙을 배워왔어요. 또 두 번째로 배워온 규칙은 go toilet and wash your hands. 화장실에 갔다가는 와서 손을 씻어야 된다. 그거를 반대로 이제 엄마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키즈노트.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을 가면은 어린이집 하루 생활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키즈노트에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프로케어라는 앱을 쓰긴 써요. 그렇게 자세히 올려주지는 않아요. 하루에 사진 한 서너 장 정도, 그리고 뭐 몇 시에 밥을 먹었다, 잠을 몇 시에 잤다,
이 정도 내용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이 정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이제 몬테소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몬테소리 기관도 좀 투어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저는 아이를 몬테소리 기관에 보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몬테소리는 기저귀를 뗀 만 2.5세부터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여기 왔을 당시에는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 간식까지 모두 준비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몬테소리는 나이를 기준으로 반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한 반에 2살, 3살, 4살, 그리고 킨더까지 포함된 기간이라면 만 5살까지 모두 한 반에서 함께 지냅니다. 또래 집단에서는 행동을 모방하면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먼저 위치가 중요하겠죠? 지도를 딱 펼쳐놓고 구글 지도나 이제 맵을 띄워놓고 이제 검색을 합니다. 데이케어 혹은 프리스쿨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몇 군데가 뜨겠죠? 전화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컨택 정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질문을 보내고 지금 자리가 있는지, 뭐 튜이션비는 얼마인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투어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 예약을 하고 직접 가서 아이가 활동할 공간들을 살펴보고 또 더 상담을 심도 있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마음에 드는 기간을 찾으셨으면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마 웨이팅 리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을 하면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그 이뮨 시스템 있잖아요. 그 예방 접종을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그 리스트를 뽑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준비해야 될 문서들도 있는데요. 이쪽 기관들도 알아요. 의사를 만나서 문서를 받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서류는 그 예방접종 서류 증명서, 그거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